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또 쓴소리를 했는데요. 수위는 더 세졌습니다. 왕정, 귀족정, 오만한 권력자다. 친명계는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개에 비유하며 맹폭을 퍼붓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어젯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와 보궐선거 공천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또는 귀족정이라며 마시간 정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굉장히 오만한 권력자 모습이라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정부 때와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3자가 곧 나온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친명계는 전당대회 이후까지 독설이 이어지자 유 작가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비평이 아니라 소음이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전술이라며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함께 판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선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뭐 비판이 아닌 것 같아서.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유 작가 발언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진 않는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예, 유시민 작가 또다시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후 첫 번째 논평입니다. 이번엔 아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를 하지를 않나. 민주당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면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자, 오늘 발언은 이따 그래픽으로 보여드릴 텐데 먼저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자기가 진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B죠. 그렇죠. 네.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본인의 수준에서는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자, 썩은 내까지 왔었습니다. 자, 또 이번에 유튜브에 나가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김지호 전 대변인 나오셨어요. 자, 더 독해진 유시민의 입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고요. 자, 어제 있었던 발언입니다. 1년 동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 이재명 대통령을 오만한 권력자라고 평가했고요. 자, 윤석열 정부와 같은 분석틀로 이 정부를 분석하겠다.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이 많다. 자, 내란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번에 유례가 없이 굉장히 치열하게 치러졌고, 이 치열하게 치러진 만큼 이제 끝나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도 답보 상태라 힘을 모아갖고 뭔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유시민 작가가 거의 악담에 가까운 저런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저희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층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저렇게 어떤 센 발언을 할 때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더 가혹하게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또 어떤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뭘 그렇게 누리고 살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만 대통령이지 뭐 행정 노동자처럼 쉬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진보의 어른이고 영향력이 크신 만큼 본인의 좀 언행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죠? 김재호 대변인 얼굴이 표정에 써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자,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출마했다. 뭐 왕정 시대냐? 자, 김용 후보는 떨어졌죠?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 정청래 후보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주류의 40% 승리다. 친천계 최고위원들 비주류를 살려놓은 결정, 선택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십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을 그냥 유시민 작가 빼고 들어보면 야당의 아주 센 사람이 대통령을 저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수위가 전당대회 전과 후는 더 강도가 세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가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의 싸움을 소위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의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있었던 그런 어떤 이 상황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특히 본인을 공화파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이제 김민석 대표를 이제 왕당파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싸움 자체의 어떤 좀 더 깊게 들어간 정체성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유시민 작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코아 지지층의 어떤 이 밀착도가 낮아서 이랬다. 괜히 중도 실용으로 가서 이런 문제 생겼다. 저는 이건 절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말만 빼놓고 본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김민석 대표를 픽으로 해서 당선시켰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등등을 본다 하면 유시민 작가의 말이 과연 이게 무리한 말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충격적이지만 내용면으로 보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행태 또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결국 굉장히 어떤 민주적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뭐 백낙청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유시민 씨의 이런 행동을 반란군이라고 지금 아예 지칭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권 내부의 싸움 자체가 이제는 서로 타협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이제 어쩌면 정체성, 서로의 이념 등등을 놓고서 정말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의 뭐 살기가 느껴질 정도의 발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통합을 기대했던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이 발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가요. 청와대를 향해서 헌정곡을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들어보시죠. 예, 저 재즈곡을 청와대에 선물하고 싶다. 네, 피 같은 5년을 날려보내고 연인 사이에 있었던 문제인데 제목만 따지면 버스트 유어 윈도우즈니까 창문을 깨버리겠어 이런 겁니다. 자, 내 피 같은 5년 낭비하게 해놓고 넌 내게 전부를 줬는데 난 내게 전부를 줬는데 넌 가지고 놀았지. 내가 내게 한 짓 생각하면 넌 당해도 싸. 이 노래를 왜 선물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음악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저런 노래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가사를 보니까 뭐 노래 자체는 뭐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가사 내용을 보니까 섬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순히 저 가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시민 씨가 지난달 7월 15일에 어떤 유명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필연적 실패의 길로 대통령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나 지금 저 버스트 유어 윈도우스나 가사 내용이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 민주당 같은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요. 저 유시민 씨 비판에 의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 입장에서야 저런 비판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는데 더 큰 문제는 저 비판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도 당대표가 교체되면서 그때 지지 기반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와 같이 친명과 친청의 저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도 전철을 비슷하게 밟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역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유리창을 깼다. 자, 누가 누구의 유리창을 깬 것인가? 해석을 해보면 유시민 작가의 말로는 이 가사의 화자를 시민으로 평가를 했더니 시민이 권력자의 차에 돌을 던져 차창을 깼다. 물론 다 깬 건 아니고 일부를 깼다.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돌팔매질로 차창을 깼다. 굉장히 섬뜩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지선 6월 3일 날 있었던 지방선거에 낙선한 후보들을 콕 집어서 저격까지 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득표율 49.42%로 당선이 됐었는데 이른바 명픽이라고 했던 서울시장, 성남시장, 부산 북구갑 이 명픽 후보들은 다 낙선을 했다. 자, 이동학 씨.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정 안경을 쓰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패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종합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명픽이다라고 했는데 공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정청래 대표입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중간도 아니죠. 거의 선거 초반에 오빠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오빠 발언 듣자마자 이거 선거 쉽지 않겠다라고 직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서로 탓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선거의 결과를 일정 부분 누구의 탓이다, 누가 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당 대표가 이게 대통령이 공천을 했다라고 하려면 당대표가 승인이 있거나 허락이 있거나 당연히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책임을 일방적으로 어떤 의중을 전달했던 사람에게 그걸 일방적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당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당연히 청구하거나 주변에서 이 추천이 들어오게 되면 당에서 그걸 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만하니까 당에서도 그런 공천장을 내줬던 것이고 그 총괄적 책임은 당의 지휘하에 치러진 선거에서 어떻게 누구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유시민 작가, 민주당을 향해선 마시간 정당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사례를 콕 집어 거론했는데 누구였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누나 소리를 굉장히 잘하면서 비서실장이 아마 눈물 쏙 빼게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면 안산 갑에는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의 모든 행사를 국민에 대한 존중을 알리는 뜻에서 90도 절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떠냐. 예, 김남국 의원의 공천과 최근 있었던 김민석 대표의 저 90도 인사를 콕 집어서 맹 비난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그때 현지 누나 사태 있었죠?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청와대에서 나왔는데 바로 당 대변인이 됐고 그렇죠. 국회의원 공천장까지 받아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근데 사고 쳐서 청와대 사표 내자마자 당 대변인 시키고 공천을 줬다. 90도 절하라고 하면 하는 이상한 조폭 문화, 당이 우민화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고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고 있다. 이건 말이 좀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저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따져보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질적 변화를 하면서 민심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자, 김남국 의원 사례를 보면 저 정도 예전에 이 일이 벌어졌으면 사실상 정계를 은퇴하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데 상을 받았잖아요. 아니 전략공천이라는 엄청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과연 이게 지금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에이, 뭐 이 정도 한 사람 뭐 공천하는 가지고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어? 다 봅니다, 국민들은. 하나하나 봐요.
자, 그리고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당선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능한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태도와 언어와 그다음에 뭐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화 바꾸는 게 90도 인사였어요. 이제 복장도 바꾼대요. 그리고 복장 규정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 광화문에 또 제2당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김민석 대표가 정말 유능한 민생정당이면 민생의 현장으로 가야죠. 거기서 국민들의 말을 듣고 이거를 청와대에다가 이거 아닙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뭔가 어떤 합리적인 정책을 내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이 조이대 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을 씨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90도로 인사를 해요. 저 모습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저 윗동네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창피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옷도 통일한다고 그래요. 이제 복장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뭐 정당이 무슨 회사입니까? 예전에 70년대, 80년대 회사입니까? 뭐 다 단복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정치를 오랫동안 이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당대표가 됐으면 빨리 당 체질을 바꾸고 정말 민심에 근접하도록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냥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바꾼다? 언어 바꿨습니까? 바꾼다는 언어가 대법원장을 씨라고 불러요? 문화 바꿨습니까? 문화가 그냥 90도 절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김민석 대표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취임사를 썼는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께서 하셨던 뭐 윗동네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또 선거 때는 또 이렇게 90도 절을 하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주 대변인. 지금 사실 김남국 의원은 이제 명픽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거기 원래 김용 후보가 공천을 받고자 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도 잘 맞지 않고요. 김남국 의원은 전략 공천장을 받을 때 그 공천장에 직인이 바로 정청래 대표 이름으로 찍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 유시민 작가가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했어야 되는데 이런 방구도 없다가 지금 와서 저렇게 문제 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남국 의원 혼자만 저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김남국 비서관인 시절에 뭔가 논란이 됐던 김현지 부속실장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띄우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전략 청와대 출신 공천자가 많았습니다. 예. 전운수 대변인도 공천받아 지금 의원이 됐고요. 김남준 대변인도 공천받아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김남국 의원만 딱 찍어서 이야기할까? 여기 더 나가면요. 사실 이번에 삼선 국회의원도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에서 떨어졌고요. 현직 국회의원도 떨어졌은. 그런데 원외 인사인 김용 의원이 선전해서 5등과 6등. 저희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리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만 똑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 당원들이 심판했다. 이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까지 다 하나로 싹 모아가지고 정치적으로 공략하려는, 공격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유시민 작가가 또 TV에 나와서 얘기하면 지금 김지호 전 대변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또 콕 집어서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장수를 칠 때 장수를 직접 치기보다는 그 장수가 타고 있는 말부터 치는 게 공략의 기본입니다.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여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기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부터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주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저 분석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 기억한 거는 저는 이제 정치평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인데 좀 열심히 맹렬하게 하고 계시네요. 글쎄, 뭐에 저렇게 화가 났지?
본인이 민주당의 주인의식 같은 게 혹시라도 있으시면 말을 좀 이렇게 삼가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당내 논란을 더 키우고 예. 오히려 이제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당내 갈등 예. 유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친명 성향의 민주당 최대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근거도 책임도 없는 악의적 비난과 저주를 쏟아내는 건 유시민 작가의 비평이 아닌 소음일 뿐이다. 라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선 어떤 반응이 있을까?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친청계로 불리면서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한민수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유 작가님께서 판단하는 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예.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대부분은요. 유시민은 이제 작가 아닌 무당이다. 함께 판 우물에 침은 뱉지 말아야지. 내란 세력과 커밍아웃 하라. 전적으로 다 동의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발언도 있었고요. 자,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한민수 최고위원이 전적으로 다 동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부는 상당히 동의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00% 동의는 안 해도 70%인지 80%인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동의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다른 분들 저기 쭉 나와 있지만 저 이야기보다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용진 그 뭐 전 최고위원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은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나온 논평입니다. 그러면은 유시민 씨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시민 동지잖아요, 동지. 예. 동지를 개로 치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신이고요. 예. 그런데 그 노무현 작가를 이제는 작가도 아니고 무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하면 또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전 정권이 생각나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사실은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어차피 당권은 김민석 대표가 당권을 가져갔으니까 예. 친명이 당권을 가져갔으니까 친청계 입장에서도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잠잠해지려고 하는 잠잠해질 수 있는 그 호수에 유시민 작가가 무당이 돼가지고 돌을 던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난 1년 동안에 지지율도 높았고 주가도 막 올라갔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 문제 심각해지고 그밖에 이런저런 보안 수사권 등등 해가지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유시민 작가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민주당 당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이동하시고 지금 민주당은 양분됐습니다. 유시민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오만한 권력자 평가 촌철살인 같다. 자, 다음 총선에 이제 조국당 찍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반대로 유시민 투명인간 취급하자. 가질 수 없으니까 부수자는 건가? 진보란 이름의 욕심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보면 정청래 대표가 40% 또 국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꽤 높은 득표율을 했잖아요. 그럼 정말 이제 당은 화합하기보다는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뭐 이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달에 합당 제안을 했을 때 정청래 대표께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다소 거칠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사실은 다 이 내면화되어 있었던 갈등이 폭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1차전이었고 2차전은 이제 평택 공천을 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실제로 뉴 이재명의 뭐 대표 인물이라고 하는 김용남 의원과 조국 전 대표가 맞붙게 되면서 감정들이 상당히 많이 상했습니다. 이른바 파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감정들이 상당히 상했고 그것은 평택 시민들만의
선거가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또는 더 넓게는 조국혁신당까지도 다 거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2차 갈등이 노정이 됐고 세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였는데 이 이후부터는 뭔가 통합과 화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이게 4차전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어쨌거나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선거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의 갈등이 저는 잘 복원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정말 심한 말들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개가 나오고 침팬지가 나오고 이런 험한 말들이 오고 가다 보면 정말 사이가 회복되기는커녕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지호 대변인,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당의 분열상이 나타나게 되면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겠죠.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44%던 것이 4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3으로 올랐고요. 눈여겨볼 만한 건 조국 혁신당이 6%대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친청계의 선전이 혹시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긍정이 40, 진짜 40에 턱걸이 했습니다. 부정이 54.9로 껑충 뛰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이겠죠. 호남이 68.5던 게 52.3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 지지율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분열하는 정치 조직에게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끼리 전당대회 하면서 뭔가 좀 잘하기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쟁이 아니라 전쟁처럼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막 수습 국면 뭔가 하나가 되려는 국면에 유시민 작가처럼 진영의 큰 어른 그리고 영향력이 큰 분이 정말 이거는 초를 치는 듯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그냥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진영 자체가 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는 맞습니다. 다만 지금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도권에서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어떤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민심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세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세금 내서 기분 좋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분출돼서 나오고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불만에 대해서 좀 유능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유능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부부터 결속시키고 본인 특유의 그 유능한 모습으로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만뒀고 내일 이임식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개각이 있을 텐데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전면적인 국정 과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